내가 6살 때 브라질 원시림에 관한 체험담이라는 책에서 정말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보와 뱀이 맹수 한 마리를 삼키는 그림이었다. 아래는 그 그림을 다시 그려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보아뱀은 자신의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꼼짝도 못하고 6달 동안 잠만 자면서 먹이를 소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리고 색연필로 나의 첫 그림을 그리는 데에 성공했다. 내 그림이 로였다. 그림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 내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묘사한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여전히 내 설명이 부족했다. 내 그림 이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보아뱀의 뱃속이 보이지 않든 뱀 그림보다는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관심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6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했다. 내 그리미로와 이오가 실패한 바람에 용기를 잃었던 것이다. 어른들 스스로는 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다른 어른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건 어린이들에게 참 피곤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그때는 지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지리는 한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 특히 유용하다. 그렇게 나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없이 많이 만났다. 어른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았다. 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조금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실험 삼아서 항상 가지고 있던 내 그림미로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그건 모자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했다. 브리지 게임과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이성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아주 만족해했다. 나는 그렇게 진정한 대화를 나눌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지냈는데 6년 전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엔진 어딘가가 부서진 것이다. 비행기에는 나와 이외의 장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건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그때 나에게 마실 물이 일주일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하라 사막에 불식착한 첫날 저녁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아득히 떨어져 있는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뗏목 하나 타고 대양 한가운데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욱 고립된 신세였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 어떤 작은 목소리가 잠에서 깨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랬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번개라도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살펴보았다. 정말 특이하게 생긴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이 훗날 내가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린 것이다. 물론 내 그림이 실제 모습에 훨씬 미치진 못한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고, 그때부터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뱀 이외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나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불쑥 나타난 아이를 보았다.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득히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듯이 그렇지만 아주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작스럽게 신기한 일이 닥쳐오면 거역할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늑히 떨어져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이내 내가 지리, 역사, 산수, 문법만 공부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림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아이는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그릴 줄 아는 그림 2개 중 하나를 그리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대답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 이게 아니야. 내가 그려달라고 한 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아니야. 보아뱀은 정말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커서 내가 사는 곳은 작은 곳이야. 난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그렸다. 이 아이는 가만히 들여보더니 대답했다. 이게 아니야. 이 양은 벌써 아프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다. 아이는 너그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잖아. 뿔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그렸다. 하지만 역시나 퇴짜였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조금이라도 빨리 엔진을 고치고 싶어. 인내심이 바닥난 나는 아래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아이에게 내뱉듯이 말했다. 자,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작거든. 아이는 얼굴을 그림에 묻을 듯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양이 잠들었어.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